11월 16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긴 했지만 상처만 남긴 채 종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셧다운이 너무 장기화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매크로 지표라고 하죠. 이런 고용지표, CPI, PPI, PC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3, 4주간 밀린 게 한 번에 쏟아지죠. 쏟아지다 보니까 괴리율이 생겨버리는 거고, 이걸 토대로 이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관망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연준 인사들이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무려 55%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확률이. 그러면서 혹시라도 12월에 금리 동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기대하던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러셀 2000 한 주간의 업종인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 테마주들, 돈이 많이 필요한 종목들이죠.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유동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한 주 동안 6%대 하락이 나오면서 6개월 내 최저점 10만 달러를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또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을 채굴로 하는 기업들, 이런 채굴로 하는 기업들도 좀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연쇄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강하죠. 그러니까 자금이 그동안 이제 숫자를 보여주지 못했던 종목들에서 그래도 숫자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었던 금조차도 금을 사실 여러분들 안전자산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해칭 하면서도 사실은 자금의 회피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꺾이면서 금도 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에브리싱 랠리, 시장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 팍팍 할 거야, 파월 연준은 어차피 내년 5월 15일에 은퇴야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이런 것들이 이런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지표가 밀리고 이러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저는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중요한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금리 자체가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고금리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은 늦더라도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변동성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금리 동결하면 어떡하지? 요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그리고 금리는 결국 내릴 거다. 이게 가장 팩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AI 거품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증시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이 산업은 결국 컨텐츠풀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잉 투자 나오는 것도 오케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 인풋 대비 아웃풋 안 나오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지금 이 AI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옛날처럼 정말 닷컴 버블처럼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IT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현금 캐시카우도 가지고 있고, 그 산업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왜 투자하겠습니까? 아는 거야. 이때까지 얘들이 시장을 선도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이겠다, 인공지능을 가져가는 기업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제패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버리가 계속 이제 경계하는 거는 이제 계속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액 대비 주가가 많은 기대감을, 미래의 가치를 녹여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하이퍼스케일러 장비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뭐 GPU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의 칩들이 사실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데 이거 유통기한을 2배 이상 늘렸다. 보시면은 네트워크 장비 내용 연수가 이제 2020년도에는 3년 정도로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6년까지 5년에서 6년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박을 했어요. 이 마이크 버리 이거 좆도 모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버리가 사실은 뭐 자기 뭐 공매도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지금의 이런 추론들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장비가. 그리고 장비의 이런 개발이 사실은 GPU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능이 이제 1, 2년 지나면은 반토막이 나잖아요. 근데 그 반토막이 난 제품조차도 굉장히 높은 이런 레벨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거를 1, 2년 쓰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1, 2년 쓴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처가 높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더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 버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공매도 헤지펀드를 청산했죠. 고객들한테 사과 서한도 보내고, 물론 마이크 버리가 계속적으로 25일날 특별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쇼패팅 하는 사람들 눈에는 다 안 좋게 보이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론자들이잖아요. 그냥 그 중에서도 좋은 제어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노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듣긴 들어야죠. 리스크를 어느 정도 체크해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게임에 빠져서 갑자기 막 너무 인버스 베팅 하시거나 뭐 쇼베팅 하시거나 그러면 저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정답은 뭐냐? 주식시장은 이때까지 계속 올랐다.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모든 자산시장은 팽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정 뒤에도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 어제 전문가들이 월가 IB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걸 제가 또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15일날 실제 발표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1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하겠지만은 결국 좀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그렇게 등락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빅테크 종목들이 그렇게 막 하락폭이 크지도 않았고, 오히려 AMD, 마이크론은 뭐 주간 단위로 또 상승 마감을 했었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칩 가격을 인상을 하기도 했었고, 물론 이번에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이 키옥시아 리스크가 좀 발생하게 되면서 흔들렸긴 하지만은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 이건 여러분들 숫자에 찍히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찍히는 걸 우리가 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모든 것들을 좀 통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모건스탠리가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거다. 목표 주가 올리고 투자 의견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확대하는 정도를 가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계속 울퉁불퉁하게 오를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 버리처럼 숏 포지션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긍정론자들이 더 시장에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막 시장의 조정들, 단기적인 뭐 노이즈들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워낙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거 지금 GPU 칩이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론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자주 올려드리겠지만은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밸류 체인들을 만들고 있죠. 밸류 체인들을 만들게 되면서 워낙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태계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만들어가는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뭐 안 좋은 얘기하면은 저도 뭐 100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빅테크들이 이런 밸류 체인을 만들면서 뭐 너희들 사모대출 받고 뭐 ABS 받고 뭐 구조화 채권 뭐 CLO 받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여기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백악관에서 정부 지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결국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밸류 체인이 하나가 터지면은 연쇄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오픈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좀 중요한 생각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모르는 기업들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빅테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을 가진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가치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환율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70원대까지 올라갔고, 이거 보시면은 환율 추이인데 여러분들 1400원 위로 올라간 적 20년 동안의 환율 추이거든요. 1400원대로 올라간 지가 딱 보시면 몇 번 없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에 연준이 코로나 때 완전히 양적 완화한 그 돈을 우리가 다시 흡수하겠다, 양적 긴축을 선언하면서 또 1,400원 올라갔고, 이번에 계엄 사태 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사실 뭐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확장 재정에 대한 이런 반등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만은 어쩔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왜? 다 돈을 풀고 있어. 다 돈을 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중국도 돈 풀고, 미국도 돈 풀고, 한국도 돈 풀고, 일본도 돈 풀고, 유럽나라도 돈 풀고 있어. 근데 지금 다 돈을 푸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긴축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다시 한 번 더 올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런 통합성을 규제한다? 이거는 오히려 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풀지만은 이거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돈 풀어가지고 괜히 소비 쿠폰 이런 거 하지 마. 10만원, 20만원 줘가지고 뭐 얼마나 달라진다 그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우리도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너무 제조업 지금 기반의 사회잖아요. 이걸 빨리 우리도 IT라든가 금융, 바이오 이런 쪽으로 확장 투자해가지고 우리 뭐 50년, 60년대처럼 진짜 투자하고 국민들이 여기도 참여해가지고 그 산업을 키우던지 해야 되는데, 돈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 오케이. 근데 막 말도 안 되게 계속 뭐 지방에다가 돈 뿌리고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표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예, 또 정치적인 발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환율 오를 수밖에 없어. 다 돈을 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잘 써야 되는 거 우리가 감시해야 돼. 우리 국민이자 우리가 주권자,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잘 쓰는 거를 감시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겠다. 또 이제 정치병 환자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환율은 계속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유가도 계속적으로 60달러 구간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달러도 사실 우리나라만 좀 원화가 약세지만 달러도 계속 약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저가 될 수 있다. 여기 만약에 미국이 금리까지 내년부터 내린다면은 진짜 삼저잖아요. 금리 낮고 유가 낮고 달러 약하고. 예, 우리나라는 물론 원화가 약하지만 더. 그러니까 이런 3조 효과를 우리가 좀 노릴 수 있게 좋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생각해보면 원달러 안줄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잘 되지만은 수입 물가도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 보고 다니신 분들 지금 휘발유가 엄청 올랐잖아. 이런 것도 조용하다고. 그러니까 돈을 잘 써야 된다. 최근에 이 F4죠. 네, 구윤철 부총리, 뭐 여기 우리 이찬용 총재부터 시작해서 이찬희 금융위원장 감독, 뭐 이영원이 금융위원장 감독이죠. 이찬희 금융감독원장이고 모였는데, 그래서 뭐 모여가지고 이제 뭐 국민연금 카드도 뭐 쓸 수 있다 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구두 발언하면서 환율은 좀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환율 안 떨어지냐? 못 떨어뜨려요. 환율 못 떨어뜨려. 이거 받아들여야 돼. 환율이 못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여러분들 예적금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요 네 분들이 부동산 부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식을 돈 번 사람이 없어. 다 부동산 부자, 이 사람들. 강남에 다 집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참 아쉽다. 예. 정부 기관들은 계속 주식을 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 부동산 부자들밖에 없다. 이게 좀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해본 그 진 씨가 계속 막 금투세도 이야기 하잖아 최근에. 아유, 답답해.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이번 주 뭐 상승 테마는 네,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주들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요것도 있고, 이제 뭐 우리 핵잠수함 만들어야죠. 핵잠수함 관련된 내용도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계속 강하죠. 뉴욕 증시도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제약바이오 강했고, 국내 증시도 제약바이오 강했다. 자금이 이동하고, 인공지능 이런 섹터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큰 섹터가 필요한데, 그게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 계속 공략하고 있죠. 제약바이오는 포트폴리오에 꼭 여러분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배당수도 분리과세를 포함해가지고 세폭 개정, 상폭 개정이 나올 수 있는, 이건 내년부터 좀 중점적으로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될까. 아마 유예기간 1년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막 으아 상법 개정했다 올라가기보다는 유예기간 1년 정도 주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업들의 좀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들도 섹터가 이제 좀 겹치는 섹터를 이번 주에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석유화학, 제가 이번에 석유화학 OLED 관련 테마, OLED 섹터는 업사이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업사이드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관련 테마주도 뭐 저는 SOE를 가장 추천드리지만은 계속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는 뭐 정말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3가지가 이제 연준의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뭐 옵션 만기 이 정도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알트, 그린과학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티카 공모전략 꼭 하셔야죠. 그리고 더 피커포 컴퍼니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의사록, 요것이 이제 중요해요. 연준 인사들의 어떠한 스탠스가 나올 것인지, 지금 금리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우리나라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뭐 한국이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하죠. 네, 순방하게 되면서 네, 아랍에미리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 좀 많이 따냈으면 좋겠어요. 뭐 또 원전도 좀 짓고, 네, 좀 우리 또 수주도 좀 하고, 참가 기업입니다. 많이 참석하죠, 이번에 대기업들이.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네, 목요일도 대출대금 내 사실은 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CNTX 신규 상장한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많은데 옵션 만기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임드바이오 공모청약 테라빌리티 이번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처로넥스텍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세요. 큰 일정 2개 있고, 뭡니까? 공모청약 일정 많죠? 뭐야 되겠습니까? 공모청약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주관사를 빨리 만들어 놓으세요. 연속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높은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공모라든가 이렇게 계속 바이오 업종들을 좀 회피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들 좀 제가 정말 짧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길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시향을 또 안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봐주시면은 뭐 저는 고맙긴 한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똑같은 추천주, 똑같은 정보를 올려드려도 수익 보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취미로라도 가져보시고, 사실 주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인생 역전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 근데 주식으로 예적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더 안정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돼, 그 대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네, 주식은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조금만 여러분들 발품을 파셔야 된다. 그 발품 보는 처음 시작이 뭐다? 저는 시향을 보는 거, 제가 요약해드린 거, 여러분들에게 뉴스 보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뉴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은 거 취사 선택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좀 보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남은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